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도내 도시군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도 넘은 일탈 역시 도마에 올라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기초의회와 의원들이 반성의 기회로 삼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의 의견과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전 경남매일 기자이자 현 아시아뉴스통신 경남본부 편집국장인 박유재 기자, 법무법인 환 대표 변호사 문희란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굵직한 잡음들이 연일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원구성 마찰, 의원들의 도를 넘은 일탈 등등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먼저 의회 의장단 쪽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네, 그 도의 의장단 선출 잡음은 그 지난달에 있었던 그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그 의장과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의 경선을 신청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고 또 네. 당선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정된 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당 소속 의원들이 그렇게 출마를 강행하고 그 당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죄송합니다.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탈표를 이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선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에게 돌리면서 갈등이 폭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3일이죠. 도의회 제 377회 임시회에서 이제 송순호 의원이 31명의 의원의 그 서명을 받아서 대표에 발의한 게 김하용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건입니다. 이 부분은 31명의 의원이라면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서명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29명만 동의를 하면은 찬성을 하면은 불신임안이 이제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회를 맡았던 장규석 부의장이 다른 핑계를 대서 이제 사내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무산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도의 파행이 본격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의원 간 고소전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장규석 부의장이 이제 상임위원 이제 구성 과정에서 좀 다른 의원들이나 원내대표단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상의도 하지 않고 좀 단독으로 좀 독단적으로 상임위 구성을 했다는 데 대해서 송순호 의원이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또 여기 오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규석 부의장은 송순호 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모욕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요. 송순호 의원도 일주일 뒤에 장규석 의원이 자신과의 그 대화를 녹취를 해서 그걸 단톡방에 의원들 간의 단톡방에 게시를 함으로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맞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들은 보도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김에 이렇게 박유재 기자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초의원 논란거리들 살펴볼게요. 이거는 문 변호사께서 해주시죠. 최근에 개인 의원들의 일탈 행동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몇 가지 보자면 이찬호 전 시의 의장이 시 보건소가 작성한 119 코로나19 확진자 그 발생 보고서 그 촬영본을 코로나19로 명명했습니다. 코로나19죠. 그 촬영본을 그거 시 보고서가 작성한 공문을 자기 가족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게 있고요. 또 최희정 의원은 또 음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때 이제 차량 세대에 맞춰 접촉사고를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0.193 거의 그 만취 상태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1,000만 원 그래서 약식 명령 청구한 상태고 또 의원은 또 이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또 심영석 의원은 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또 치는 또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아무런 그 시의원들의 일탈행동이 너무 많아지니까 시의원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윤리 강령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또 따로 해가지고 23일 날 또 그 본회의 끝나고 다시 이런 뭐 자정 활동까지 하는 걸 보면은 요새 좀 많이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안팎으로 참 예. 시끄러운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서 이게 뭔가 정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신이 그렇죠. 확장될까봐 예. 이게 더 걱정인데 문 변호사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뭐 저도 도민 한 사람이니까 이번 지방 정치의 어떤 최일선 일꾼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개인적 일탈 행동이 뭐 하나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도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죠. 네. 그리고 법을 지키고 오히려 일반 시민들을 계도할 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법을 이렇게 어겨버리니까 뭐 통탄할 따름이고 네. 많은 도민들께서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창원시 의회가 또 지난 23일 그런 식으로 자정결의를 한 것 자체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어떤 방증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자치가 그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입된 건데 그런데 이제 항상 뭐 지방 그 자치 의원들의 어떤 뭐 자질이나 역량에 대해서 이제 뭐 도마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일까지 일탈행동까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정말 지방자치 제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냐, 막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어떤 이런 그 일탈행동은 차후에는 다시는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나 또 여러 개인 의원 개인 차원에서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자질 문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이걸 놓고 이제 지방 정치, 지방 정당 정치의 한계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박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 정치의 한계다 또는 뭐 정당 정치의 한계다 이렇게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당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속 정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의원 개개 간의 또 사리 사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개입될 경우 이제 감투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회 내부의 문제점들이 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년마다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이제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지역 현안을 둘러싼 뭐 이를테면 대형 국책 사업이라든지 또는 긴급한 그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의 실리 또는 정당의 논리가 개입이 되고 했을 경우 결국 그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나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이제 도민들이 고스란히 떼어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쪽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습 가능성, 해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도의회는 일단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도의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의장과 부의장이 제명이 됐어요. 28일 날.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중앙당이 이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이제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두 분께서는 법정으로까지 이제 끌고 오겠다는 그런 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그 도민의 손으로 또 주민의 손으로 선택받은 그 선출직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접점,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은 의회 정상화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원구성을 위한 절차나 방법,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리고 의회 운영을 위한 그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교섭단체 문제는 또 조례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장단 선출 과정이나 방법을 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도의회 의장단 구성 관련해서 박 기자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송순호 의원과 장규석 부의장 맞고소 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걸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게 고발 사안으로 성립이 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좀 사실관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장 부의장이 먼저 송 의원을 고소를 했잖아요. 이제 아마 그 상임위 배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송 의원이 불만을 품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연사가 나오다가 그러니까 고소도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막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이제 장 부의장은 송 의원을 모욕죄, 그러니까 본인한테 뭐 욕이라든지 뭐 그런 막말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제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이제 송 의원이 그 어떤 그 장 부의장이 있었던 그 상임 배정 관련해 가지고 그 의장실에 있었던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도의원 단체 카톡방에 올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훼손, 예, 그래서 정보통신망의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맞선 거죠. 사실은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우선 이제 장 부의장이 먼저 그 송 의원 고소한 건 관련해 가지고는 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은 공연성하고 이제 어떤 그 인격 그 비하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뭐 그 의장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뭐 불특정 다수는 있었는지도 알기는 어렵고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 의원이 고소한 건 관련해 가지고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또 공연성하고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가 저하돼야 되는데 공연성은 인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뭐 특히 단체 카카오톡방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없는 사실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걸 그대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었던 그 녹음 파일을 올린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잘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법 자체로 또 이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녹음 파일을 또 아무 곳에 올린 것도 아니고 그 단체 도의원 있는 카카오톡방에 올렸다고 봤을 때는 도의원들한테 해명 차원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이익에 대한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소 사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명예훼손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의회 상황은 이렇고요. 밀양시의회에서도 상임위 구성에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통합당 독식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수습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밀양시 의회가 전반기에 그 이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세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승만 운영위원장 한승만 민주당이 이제 선출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후반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고 미래통합당 쪽에서 달래기죠. 후반기에는 한석을 더 주겠다. 뭐 그게 상임위원장이다, 뭐 부의장이다 이런 뭐 의사 표시는 없이 그런 일종의 합의가 있었는데 무언의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합의가 있었는데 후반기에도 이제 의장과 부의장이 전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독식을 했고 또 이제 상임위원장도 한석을 더 추가하러 확보하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회의 도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퇴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퇴장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수당의 독선이다, 오만이다. 그러면서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에 불참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좀 파행이 우려됐었는데 다행히 물론 이제 결과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반기처럼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한승만 지금 가져간 상태고, 그래도 이제 일단 의장의 리더십이 발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봉합됐고 현재는 원만하게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좀 더 원활한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오늘 초반에 창원시 의원들 일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급을 쭉 해주셨고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음주운전 건인데 이게 사고가 참 크게 났던 것 같거든요. 현재 의회에서는 어디까지 정리가 됐는지. 우선 사건 내용 자체는 이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3km 정도나 이제 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골목길에서 이제 차량 2대를 이제 들이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수습하려고 나왔는데 그게 또 차가 또 뒤로 밀리면서 또 이제 택시랑 또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목격해서 신고해가지고 뭐 측정해 보니까 0.193이면 정말 저도 이제 음사걸 많이 하지만 193이면 정말 많지거든요. 사실 운전대 잡으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인 건데 뭐 검찰은 1,000만 원 청구했고 이제 그러니까 음주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이제 그 최 의원이 이제 창원시 의회에서 이제 공개 사과를 했죠. 참담한 상황이고 뭐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서 뭐 울먹이면서 말씀을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다시 그날 바로 또 창원시에서 이제 자정 결의를 했었고요. 최 의원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고 뭐 탈당계 되면 바로 이제 접수되니까 아마 이 당적은 잃은 상태인 거고 아마 탈당계를 안 됐어도 민주당 자체적으로 아마 제명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물러난 거죠. 근데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직 자체에 대한 어떤 제명 부분은 아직 진행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뭐 또 이제 의회에서 어떤 또 이렇게 여론을 추이를 보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보면 의장단의 리더십 문제냐 아니면 의원 개인 간의 도덕적인 문제냐 따져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의장이 애기도 아니고 의원들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두 분은 어디에 개선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박 기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뭐 의원 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선출 과정에서 오히려 또 선거 결과에 지금 반발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지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의장단의 리더십 문제나 또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모든 조직이든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이제 봐지는데요. 당내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제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렇게 그 발휘하기 위한 그 시스템의 도입 또는 있는 그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한다거나 또 정당 간 그 갈등과 그 대립을 좀 완화시키고 좀 합리적 타협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협치 시스템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물론 이제 개인의 사리 사욕이나 이런 것들이 원구성이나 의회 운영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도록 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회 스스로의 자정 시스템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될 경우 어떤 의회의 어떤 각종 논란이라든지 파행 운영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문제냐 의원 문제냐 이런 이분법 시각보다는 의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에 더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문 변호사는 그럼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도 기본적으로는 기자님 말씀에 100분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그 아까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를 이제 그 자기 그 119 코로나19 저기 그 보고서를 자기 다 가족 카카오톡방에 올리고 그거는 어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도저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그 위치를 모르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또 그리고 뭐 0.193이면은 정말 그거는 어마무시하게 술을 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는 일반인이어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의원직이나 돼가지고 한다는 거니까 어떤 그래서 최근에 또 전북도 의회인가요? 거기서는 또 불륜 뭐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반인 어쩌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뭐 거기서 서로 욕하다가 또 해서 의회 차원에서 다 제명 지금 남자 의원은 제명이 됐고 여자 의원도 아마 제명 절차로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본인의 어떤 자각, 위치의 자각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분위기 타가지고 해가지고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고 나의 어떤 소명감, 사명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그런 게 이제 그만한 어떤 자리와 직위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각이 매우 중요해서 그래서 뭐 이런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은 의회 차원에 적극적으로 뭐 제명이라든지 그렇죠. 뭐 좀 이게 꼭 이슈가 안 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들이 의회 차원에서 자정 운동을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또 이런 비난 나고 뭐 그 나중에
수습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런 악순환은 더 이상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내의회와 의원들의 빠른 정상화,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